3장 10절 선형근사와 미분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절에서 공부하려고 하는 내용은 어떤 한 점에서 함수값을 우리가 알고 있다고 가정했을 때 그 점 근처에 있는 다른 점에서의 함수값을 구하는 문제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함수가 간단한 경우라면은 한 점 근처에 있는 다른 점에서 함수값 구하는 것이 그리 어렵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함수가 되게 복잡하게 생겼다면은 어느 특정한 점에서 함수값을 알고 있다 할지라도 그 점 근처에 있는 다른 점에서 함수값을 쉽게 찾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자, 그래서 이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 근처에 있는 다른 점에서의 함수값을 어떻게 구할 수 있는 것인지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1차 근사 또는 선형 근사라는 식을 이용하려고 합니다. 자, 구체적으로 어떤 개념인지 그림을 그려가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곡선이 하나 주어져 있다고 보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y는 equal fx라는 곡선이 하나 주어져 있고요. x equal a라는 한 점에서 우리가 함수값을 구할 수 있었다고 보겠습니다. 그런데 a 근처에 있는 다른 점에서의 함수값을 구해보려고 합니다. 그 근처에 있는 다른 점 편에서 요만큼 있다고 볼까요? 자, 요만큼의 간격을 델타 x라 했을 때 요점의 좌표는 a 플러스 델타 x와 같이 되죠. 우리는 이 근처에 있는 다른 점에서의 함수값을 구할 수 있을까요? 라는 얘기예요. 자, 만약에 이 함수값을 구할 수 있다면, 즉 a 더하기 델타 x를 대입한 값을 구할 수 있다면 그냥 바로 대입하면 되겠죠. 자, 그런데 만약에 이 곡선이 너무 복잡해서 이 값을 대입한다 할지라도 값을 구하기가 어렵다면은 그럴 때는 우리가 다음같이 구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 곡선이 만약에 한 점 x 이퀄 a에서 미분이 가능하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한 점 x 이퀄 a에서 미분이 가능하다면 이와 같은 접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겠죠. 우리는 앞에서 배웠을 때 한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그 점에서의 미분 개수와 같다라고 얘기를 했었으니까 이 노란색 접선의 기울기는 f'a로 나타납니다. 자, 그리고 지나는 점의 좌표는 이 점의 x좌표는 a가 되고 y좌표는 fa가 됐었으니까 이 노란색 접선의 방정식은 이미 앞에서 여러 번 우리가 학습을 했었죠. 접선의 방정식은 y-y좌표 그리고 접선의 기울기 f'a 그리고 x-a로 표시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자, 이제 우리는 여기에서 이 접선의 방정식을 y는 해놓고 나머지 우변을 넘겨볼까요? f'a 그리고 x-a 플러스 fa가 되는데요. 자, 이제 이와 같은 이 접선을 우리가 편의상 L로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편의상 그냥 L이라 해볼게요. 자, 그러면 우리의 관심은 얘가 L이라는 얘기예요. 접선 L. 자, 그런데 우리는 A 플러스 델타 X에서 원래는 하얀색 곡선 위에다가 값을 대입해서 그 값 F A 더하기 델타 X를 구하고 싶었던 것인데 이 곡선이 너무 복잡해가지고 쉽게 구해지지 못한다면은 대신 여기다가 대입하려고 합니다. A 더하기 델타 X를 이 노란색 접선, 즉 L로 표시했던 이 접선에다가 X 대신에 A 더하기 델타 X를 대입하면은 그 값이 여기 구해지겠죠. 자,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원했던 것은 하얀색 곡선 위에 있는 점을 원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바로 구할 수가 없으니까 이 접선 위에다가 대입해서 계산하려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 접선의 방정식은 기껏해야 x에 관한 1차 함수에 불과하기 때문에 아무리 x가 뭐 복잡한 소수점 이렇게 나온다 할지라도 그래도 이거 값 계산하는 거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이 함수가 매우 복잡하다면 상대적으로 단순한 1차 함수에다가 대입해서 계산할 것이고 그러면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요 빨간색 선분으로 표시한 요만큼의 오차가 생길 거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다음같이 계산해 보려고 해요. A 더하기 델타 X를 하얀색 곡선에다 대입해서 얻어지는 값은 F A 더하기 델타 X인데 이 값을 바로 계산하지 못하니까 이 값 대신에 L이라는 이 접선 위에다가 대입해서 계산해 보려고 합니다. 접선 위에다가 X 대신에 A 더하기 델타 X를 대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같진 않죠. 왜냐하면 요만큼의 차이가 있다고 얘기를 했었으니까 오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X 대신에 A 더하기 델타 X를 여기다 대입하니까 F'A A 더하기 델타 X에서 A를 뺐으니까 델타 X가 되겠죠. 그 다음에 플러스 여기는 FA와 같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어느 한 점에서의 함수값을
이와 같이 우변, 즉 얘는 접선 위에다가 대입한 거예요. 곡선 위에 있는 값을 접선 위에 대한 값에다 대입해서 근사적으로 풀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이때 요만큼의 오차는 분명히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정도의 오차, 만약에 이 델타 X가 충분히 작다면 이 오차는 더더욱 줄어들게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쯤에 A 더하기 델타 X가 있다고 가정한다면 여기다 대입한 값하고 여기 원래 있던 곡선 위에 있는 함수값의 차가 훨씬 더 작아졌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델타 X가 충분히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오차는 줄어든다는 것을 이 그림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된 것을 우리가 선형근사, 즉 1차식으로 근사시킨다라는 뜻입니다. 문제도 이해됐죠? 자, 그래서 지금까지 설명했던 것들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 여기에서 왼쪽을 fx라 쓴 것은 여기를 x로 다시 간주한 거예요. 문자를 치환해서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x를 a 더하기 델타 x라 놔봐요. 그러면 좌변은 fx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f'A 이와 같이 돼 있어요. 그리고 델타 x는 얘를 넘기면 x-a가 되죠. 그리고 플러스 그 다음에 fa 이와 같이 됐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요 위의 식을 그냥 문자를 바꿔서 생각한 것 뿐이고요. 이렇게 해서 바꿔놓으니까 요거랑 똑같아졌잖아요. 우변이. 그래서 어느 한 점에서의 함수값, 여기를 이제 x라 놓은 거예요. 요 x에서의 함수값은 요 직선에다 대입했을 때 근사적으로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이것을 한 점 A에서의 함수 f의 1차 근사식 또는 선형 근사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는 접선 근사식이라고 말을 하도록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자, 이와 같이 직선의 방정식을 우리는 A에서의 함수 F를 선형화시키는 그런 과정이다라고 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을 토대로 해서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를 다루려고 이걸 지금 배우고 있는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1번 같은 문제인데요. 학교 시험에도 곧잘 나오니까 잘 익혀두세요. a = 1이라는 점에서 함수 fx가 루트 x 더하기 3이 있는데 이 함수의 선형화를 구하시오 라는 얘기예요. 선형화를 구한다는 얘기는 함수의 선형화를 구한다는 얘기는 접선으로 계산해 보세요 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자, 이제 한 점에서의 f의 선형화는 이게 접선의 방정식이거든요. 여기서 설명했던 접선의 방정식, 그것을 선형화한다는 얘기니까요. 자, 그래서 예제 1번에 풀이 1번 접선을 구하라는 얘기군요. 자, 그래서 이 함수의 접선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f'x부터 구하죠. 루트 함수 미법 2배 루트분의 1이에요. 2배 루트 x 플러스 3분의 1이고 합사함수 안에 것도 미분해봤자 1이죠. 자, 이제 f'이 구해졌으므로 이제 a가 1이라는 점이었으니까 a 대신에 1을 대입하라는 얘기예요. f'를 계산하니까 1을 대입하면 4에다 루트를 씌우니까 2는 4, 4분의 1 이와 같이 됐습니다. 따라서 이제 선형화 L을 계산합니다. 앞서 얘기한 것처럼 선형화 L을 계산할 거예요. 똑같이 LX라 쓸까요? 자, 이제 그러면은 선형화는 FA. 자, 이제 여기다가 A 값 2를 대입하면 루트 4는 2가 되잖아요. 뒤에다 씁시다. 2 그리고 플러스 F'1은 앞에다 쓰겠습니다. 4분의 1 X-A가 1 이와 같이 됐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선형화시킨 결과고요. 물론 정돈해보면 4분의 X 마이너스 4분의 1, 이거 4분의 8에서 4분의 1 빼니까 4분의 7 이와 같이 됐습니다. 즉 접선을 구했다는 뜻이에요. 아시겠죠? 선형화를 구하라는 얘기는 x = A가 1일 때 그때 선형화를 구한다는 얘기는 A라는 점에서 접선의 방정식 구하라는 얘기였었습니다. 자, 이어서 2번 루트 3.98과 루트 4.05를 각각 구해보고 과대계산인지 과소계산인지를 구별하라는 얘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우리는 여기에서 지금 x 대신에 잘 보세요. 어떤 값을 넣어야지 이게 나올 것인지를 잘 비교해 볼까요? x 대신에 이 앞에 걸 만들려면 0.98을 넣으면은 0.98 넣으면은 루트 3.98이 되죠. 자, 그래서 우리는 루트 요 값을 계산하려고 해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요렇게 또는 요렇게 계산하도록 하죠. 그대로 대입하도록 할까요? 자, 이제 요 값을 계산해 보려고 합니다. 루트 3.98이니까 x 대신에 2번 보기를 봅니다. 루트 3.98이 어떻게 계산되느냐면은 자, 이 오른쪽은 선형화를 시킨 거예요. 이 오른쪽의 값이 선형화를 시킨 값인데요. 루트 3.98은 x 대신에 뭘 대입한 거예요? 0.98을 대입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 x 대신에 0.98을 대입한 거예요. 여기다 따로 써볼까요? 먼저 따로 쓴 다음에 값을 비교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2번 문제 x가 0.98일 때
자, 그러면 fx는 0.98은 근사적으로 여기다 그대로 대입합니다. a가 1이라 했었죠? f1. 그럼 x가 0.98 마이너스 a가 1이었었습니다. 그리고 플러스 fa가 1이었었죠. 자, 여기에다 계산하라는 얘기예요. 자, f'1은 아까 4분의 1이었었죠. 4분의 1이고 0.98에서 2를 뺀 것이니까 마이너스 0.02 이와 같이 됐고요. f1의 값은 여기다 1을 대입하면은 앞서 계산했던 식에다가 여기다 1을 대입하면 4에다가 루트 C였으니까 2가 되겠죠. 자, 이와 같이 됩니다. 그래서 이 F0.98이면 루트 3.98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좌변의 값이 루트 3.98이었었습니다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물결 모형의 파동기호를 쓰나 등호 위아래다 점을 찍거나 똑같이 근사적이다라는 뜻으로 사용합니다. 자, 이제 요게 우리가 구하려고 했던 대략적인 값이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마이너스 그럼 약분하면은 0.0 요거 2분의 1이잖아요. 0.01을 4로 나눈 거예요. 이것은 4분의 1에 100분의 2가 됐으니까 약분하면 200분의 1이군요. 이렇게 씁시다. 200분의 1이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 분수로 쓴다면 200분의 그 다음에 400에서 2를 뺀 거니까 399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자, 200분의 399인데요. 뭐 이렇게 써도 되고 아니면 100분의 1이 0.01이잖아요. 200분의 1은 0.005가 돼요. 자, 그래서 주어진 식은 2에서 0.005를 빼는 것이니까 1.995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대략 1.995 이와 같이 해서 루트 3.98을 대략적으로 계산했을 때 이와 같이 나옵니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우리는 루트 4.05를 계산하려고 합니다. 루트 4.05를 계산하려면은 이번엔 x 대신에 뭘 대입해야지 나올 것인지를 볼까요? x 대신에 1.05를 대입하면 4.05가 나오죠? x 대신에 1.05를 대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은 방법으로 f 이제 1.05는 여기다 그대로 대입합니다. 근사적으로 f'1이 되고 x 대신에 1.05에다가 a 대신 1을 대입한 걸 빼니까 0.05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플러스 f1은 아까 계산했을 때 2가 나왔었어요. 자, 여기다 그대로 대입을 해볼까요? 자, 이제 요 값이 바로 문제에서 요구했던 루트 4.05가 된 것이고요. 근사적으로 f'1은 4분의 1이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요 값이 0.05였었죠. 0.05 그냥 100분의 5 이렇게 씁시다. 자, 그 다음에 플러스 f1은 2가 됐었고요. 자, 이와 같이 되는군요. 그래서 주어진 식은 400분의 5 플러스 2가 돼서 분수로만 써놓을게요. 400분의 2, 4, 805가 되네요. 자, 이건 이제 계산기로 계산한 값은 따로 교재의 결과를 보고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해서 하나하나 다 계산을 해본 결과 주어진 식은 루트 3.98을 이 선형화에다 직접 대입을 해보니까 1.995가 나왔습니다. 1.995 이와 같이 됐고요. 이건 뭐 계산 안 해봤습니다만 이거 계산 직접 나눗셈을 해보면 나오죠. 루트 4.05를 계산해보니까 선형화에다 시켜서 계산해보니까 2.0125가 나옵니다. 2.0125 이와 같이 됐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해서 1.995하고 2.0125가 구해졌는데요. 자, 여기에서 우리는 앞서 질문이 뭐냐면 각각을 선형화를 시켜서 대략적이나마 계산을 해보라고 얘기를 했었고 과대 계산인지 과소 계산인지를 구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걸 어떻게 구별하냐면요. 자, 원래 함수 fx가 이 그림 갖고 먼저 얘기를 할게요. 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원래 함수가 아래로 이렇게 볼록이 되는 그래프 형태가 된다면 이런 그래프를 아래로 볼록이라 하는데요. 그러면은 이제 아래로 볼록, 위로 볼록 이런 내용들은 교재 4장에서 좀 더 자세하게 배웁니다. 자, 이렇게 그래프가 아래쪽으로 볼록하게 돼 있을 때 접선은 항상 이렇게 곡선 아랫부분에 생기게 되죠. 그러니까 원래 참값은 하얀색에다 대입해야 되는데 우리 접선을 긋다 보니까 아래쪽에 그려졌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뭐예요? 과소 계산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그림일 때. 근데 만약에 그래프가 이렇게 위로 볼록이 될 때 접선을 그어 보면은 여기가 A였을 때 자, 요 간격이 델타 X라면 여기가 A 더하기 델타 X거든요. 원래는 요 값이 구해져야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더 위에 있는 값이 구해지잖아요. 이렇게 더 큰 값이 구해질 때를 과대 계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따라서 얘네들은
우리가 참값을 모른다 할지라도 그래프의 윤곽만으로도 과대계산인지 과소계산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루트 함수는 잘 보세요. 루트 여기다 그림을 그려볼게요. 루트 안에 있는 값이 0보다 크나 같을 때만 잘 정의되어 있으니까 마이너스 3,0 즉 x가 마이너스 3보다 클 때만 정의되고요. 이렇게 돼 있는 함수예요. 자, 이렇게 돼 있으니까 a = 1에서 접선을 그었을 때 당연히 그래프보다 접선이 위로 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근처에 있는 점을 대입하면 항상 과대계산이 될 수밖에 없겠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있던 그래프의 개형을 어느 정도 알고 있다면 과대계산인지 이런 것들이 과대계산이고요. 이런 것들이 과소계산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루트 함수니까 둘 다 과대계산된 것입니다 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실제로 저자가 컴퓨터를 이용해서 값을 직접 계산해 봤을 때 여기 오른쪽의 표가 실제 값이에요. 자, 우리 루트 3.98을 선형근사식을 이용해서 구했을 때는 1.99인데 원래 참값은 1.99499 이렇게 돼 있고 루트 4.05를 역시 선형근사식에다 대입해서 구했던 것이 2.0125였었는데 실제는 2.01246이 돼서 이 값보다 크게 나왔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루트 함수의 특징상 당연한 얘기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이제 이어서 우리는 다음 같은 문제를 또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방금 전에 풀었던 예제 1번이었어요. 예제 1번 1차 근사식은 4분의 x 더하기 4분의 7이었었죠. 자, 이제 이렇게 돼 있을 때 x의 어떤 값에 대해서 오차가 0.5보다 작게 나올까요? 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또한 두 번째는 오차가 0.1보다 더 작게 되려면 또 어떻게 될까요? 라는 얘기인데 이거는 이해하기 아주 쉽습니다. 그래프를 그려보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모양이에요. 자, 앞서 얘기한 것처럼 이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진 그래프예요. y는 루트 x 플러스 3이죠. 자, 그리고 우리는 요 1차 근사식은 a가 1일 때 나왔던 식이거든요. 마이너스 3을 요 정도 잡았으니까 1은 요 정도 잡아야 되겠네요. 자, 이제 1일 때 나왔던 식이었었는데 1에서의 접선을 그어봐요. 1에서의 접선을 이렇게 그었을 때 자, 이제 오차가 0.05보다 작게 되는 값들을 찾아보시오라는 얘기예요. x의 값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갈 때 그게 가능할까요? 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요 점에서의 함수값을 만약에 대입한다고 가정해봐요. 그러면 원래 하얀색 곡선 상에서는 이제 루트 x 플러스 3이 돼야 되겠죠. 그런데 이제 이 노란색 접선을 LX라고 놨었으니까 여기다가 대입하면 이것이 LX가 되겠죠. 자, 이와 같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주어진 식에서 오차가 0.5보다 작게 되는 것을 원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다음 같은 것을 계산해 보세요 라는 얘기예요. 자, 이제 루트 x 플러스 3하고 그 다음에 LX가 이거예요. 이게 LX거든요. 자, 얘 차가 4분의 x, 내림차순으로 쓸게요. 4분의 x 더하기 4분의 7. 이것이 LX고 원래 곡선인데요. 이 차가 0.5보다 작아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거와 이거의 차가 0.5보다 작게 되는 것을 계산해 보세요 라는 얘기예요. 자, 1번을 풀 수 있다면 2번도 마찬가지예요. 자, 절대값이 뭐보다 작다라고 돼 있으니까 이것은 절대값 안에 있는 값이 이 두 점 사이에 있을 때를 말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주어진 식은 절대값 안에 있는 값이 자, 이제 루트 x 플러스 3 마이너스 4분의 x 플러스 4분의 7이 0.5와 마이너스 0.5 사이에 있어야 돼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자, 이렇게 되도록 하는 x의 범위를 찾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는 주어진 식의 양변에다가 자, 마이너스 곱해도 이거 서로 바뀌고요. 그래서 다시 또 양변에다 마이너스 곱하고 양변에다가 그리고 루트 x 플러스 3을 다 더했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다음같이 구해지겠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절대값 이거 바꿔도 똑같거든요. 처음부터 바꿔서 쓰는 게 더 나을 뻔했네요. 이게 앞에 오고 이게 뒤에 온다고 가정하면 얘가 앞에 오고 뒤에 오니까 양변에 그냥 루트 x 더하기 3을 더했다라고 가정한다면 요 선형근사식이 취할 수 있는 값의 범위는 루트 x 플러스 3 더하기 0.5와 그리고 루트 x 플러스 3 마이너스 0.5 사이에 있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됐죠. 자, 이것을 그래프로 그려본다면 다음 같습니다. 자, 왼쪽 함수하고 오른쪽 함수는 각각 뭘 나타내냐면 이 루트 x 플러스 3이라는 이 하얀색 그래프를 0.5만큼을 위로 올리라는 얘기잖아요. 손 올리다 보니까 약간
동떨어져 있습니다만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왼쪽에 루트 x 플러스 3 마이너스 0.5는 이 그래프를 0.5만큼 밑으로 내리란 얘기잖아요. 이해 됐나요? 그래서 우리는 주어진 함수가 이 값과 이 값 사이에 놓이게 되는 그렇게 되는 x의 범위를 직접 계산을 해보세요 라는 얘기예요. 자, 이 그림을 잘 보면 요 값하고 대략 요 값 정도가 될 거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요 값 사이 안에 있으면 되는데요. 자, 이거 우리 교재에 그래프가 그려져 있으니까 교재의 그림을 보고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나하나 다 계산을 해보니까 이 파란색 그래프가 루트 x 플러스 3 플러스 0.5 밑에 빨간색 그래프가 루트 x 플러스 3 마이너스 0.5인데요. 이 빨간색 접선이 각각 만나는 점을 왼쪽 점을 P, 오른쪽 점을 Q라 놨는데요. 우리 그림상으로 보면은 바로 요 점이죠. 요 점이 P, 요 점이 Q인데 P의 X좌표를 계산해 보니까 P의 X좌표가 여기가 마이너스 2.66 정도 되고 Q의 X좌표가 8.66이 됩니다. 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X가 이 범위 안에 있다면 마이너스 2.6하고 8.6 사이에 있다면 오차가 이렇게 1차 근사시로 한 것의 오차가 0.5보다 작게 됩니다. 라는 얘기예요. 만약에 0.1보다 더 작게 만들려고 한다면은 그렇다면 이 가운데 있는 그래프에다 0.1만큼 올려야 되잖아요. 이렇게. 그리고 이 가운데 있는 그래프에서 0.1만큼만 내려야 되니까 이렇게 되니까 그때는 훨씬 더 폭이 좁아지겠죠. 이게 당연히 더 좁아질 거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접선과 만나는 점이 훨씬 더 가까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 처음에 이 폭보다는 훨씬 더 좁아진다는 것을 역시 교재의 그림 갖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의 그림을 보면 그걸 확대해서 그려놓은 그림이 이거예요. 자, 여기가 0.1, 0.1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가운데 곡선에 0.1만큼 더하고 0.1만큼 내렸더니 이렇게 되고 그때 만나는 이 빨간색 접선과 만나는 그 X좌표를 왼쪽 점, 오른쪽 점을 찾아보니까 왼쪽 점은 마이너스 1.1, 오른쪽 점은 3.9예요. 그러니까 훨씬 더 가까이가 있죠. 예,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 오차가 더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X의 범위는 1에 훨씬 더 가까이가 있습니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이 줄이고 싶다면 더 가까이 가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여기까지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요 범위 안에 있는 X를 요 LX에다 대입해도 기껏해 오차는 0.1을 넘지 못한다 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오차가 0.001이 되게끔 한다 그러면 또 마찬가지로 그걸 여러분들이 컴퓨터 그래픽을 그리는 다음에 마우스를 갖다 대면 점의 좌표가 대략적으로 나오거든요. 요즘 컴퓨터 프로그램은 마우스만 이렇게 점에 교점이 되는 위치쯤에다가 마우스를 갖다 대면 대략적으로 그 값을 찾아주고요. 계산하라고 하면 그 값도 계산을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해서 X의 범위를 우리가 추적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자, 이제 우리는 이와 같은 접선을 선형근사는 또 어떨 때 많이 사용할까 하는 얘기인데요. 주로 이제 과학 같은 데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자세한 물리학으로의 응용은 우리가 나중에 10장 11절에 가면 과학이라든가 여러 분야에 응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가서 1차 근사식의 쓰임새를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